시작은 각 회사별로 그 팬분들에게 개별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모래 조광현 대표님께 먼저 드릴게요. AI 소프트웨어 쪽, 인프라 쪽 강소기업으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우리나라의 수준은 어느 정도고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래 조광원입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사실 AI 인프라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는데 요새 보면 정말 이 관계가 무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저희가 맨 처음 회사를 시작할 때 사실 엔비디아의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얘기하면은 아무도 모르셨는데 요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하고 다녔었는데 사실 작년까지는 되게 기술자분들 아니시면 잘 이해를 하지 못했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딥시크가 모델을 발표하고 나서부터는 뭔가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구나 그런 인식을 많이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워낙 이제 쿠다가 유명한 소프트웨어지만 쿠다가 저희는 완벽한 소프트웨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본인들이 잘하는 하드웨어를 추가하고 거기에 맞게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도 늘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하드웨어를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소프트웨어 가지고 제대로 쓸 수 있는 고객이 거의 없습니다. 엔비디아 엔지니어들이 다 직접 가서 하나씩 한 고객과의 고객으로 도와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반대로 모델을 잘 만든다고 글로벌하게 인식되는 회사들은 전부 다 이 인프라 소프트웨어 영역을 직접 내재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픈AI 구글이 내재하고 있는 건 너무 옛날부터 그랬었고요. 최근에 나온 딥시크를 봐도 딥시크가 사실 먼저 GPU 슈퍼컴퓨터를 만들고 여기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다. 이거를 2019년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게 충분히 완성된 다음에 23년도부터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준비가 됐으니까 모델을 만들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24년도에 딥시크에서 연구 개발을 시작해서 1년 만에 저런 좋은 모델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 인프라 소프트웨어 영역이 되게 AI 전체 스택에서 갖추기 힘든데 중요한 파트가 되고 있고, 저희 회사는 고영역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이제 엔비디아도 하지 못한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서 엔비디아랑 경쟁하는 걸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AI 산업에서 이제 저 글로벌 AI 경쟁에서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가 이제 질문을 주셨었는데, 사실 단점이라고 하면야 자본이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하다 그런 좀 거시적인 이야기일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AI 산업이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래도 전체 AI에 필요한 반도체부터 위에 응용까지 역량을 풀스택으로 한국이 가지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인력들도 특히나 인프라 쪽에 인력들이 꽤 많이 있고, 이게 물론 미국, 중국보다 많다까지는 아니겠지만 한국과 이 G3로 경쟁하는 나라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한국이 그런 분야가 좀 강점이 아닌가. 반도체 산업도 잘 가지고 있고, 또 모래나 아니면 여기 나오신 퓨리오사나 그런 인프라 영역에 도전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게 아마 한국의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는 지금 NCI AI 이현수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사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최근 정부가 선정한 국가대표 AI 사업자 5개 중에 하나로 선정되면서 많은 관심을 풀고 있습니다. 멀티모달 AI 이런 쪽으로 확장할 수 있고 주요 여러 기업들하고 협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님 그 회사의 성장 방향을 좀 어떻게 보시고 향후 관련 분야나 아니면 또 확장하면서 우리 기업들한테는 어떤 기회가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NCA의 이현수입니다. 저희는 사실 NC소프트에서 현재 올해 2월에 분산 AI 회사고 AI 전문 기업으로 그동안 한 14년 정도 NC소프트 내에서 NC 리서치 본부라는 이름으로 한 200명 정도의 R&D 인력으로 계속 기술 개발을 해왔는데요. 특히 이제 게임이라는 콘텐츠 분야에서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각각의 게임 파이프라인에서 AI 기술을 개발해왔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AWS의 LLM을 프롬 스크래치부터 개발해서 그 당시 오픈했을 때 가장 최고의 성능으로 오픈을 했던 기업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사운드나 그 다음에 보이스, 그리고 비전과 관련된 기술들, 그래픽스 관련된 기술들을 오랫동안 개발을 하면서 게임 파이프라인에서 어떤 기술들이 잘 전문가들이 쓸 수 있는지를 많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기술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게임 산업뿐만 아니라 특히 문화 콘텐츠 영역에서 우리나라가 현재 매출이 한 151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게임이 가장 크죠. 70% 정도 되고, 그 외에 이제 방송 문화 콘텐츠들, 이번에 이제 캐대원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도 있지만, 그런 콘텐츠 영역에서 저희 기술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사업화할 수 있다라는 일단 자신감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실제 우리가 독자 AI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런 멀티모달 영역에서의 기술과 역량들이 제조나 공공 모든 영역에서 상당히 많이 활용될 수 있겠구나.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 같이 해보자라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충분히 사업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필요사 백 대표님 질문이요. 축하드리죠. 최근 추가 투자 유치하면서 지금 기업 가치 1조 원을 넘겨서 유니콘 기업에 올라가셨습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반도체 분야에서는 좀 드문 사례라서 많은 관심이 끌었고요. 대표님, 우리나라 AI 시대의 반도체 기업들이 우리나라는 어떤 걸 잘할 수 있을 거고 어떤 기회가 있을까 궁금하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 중에 엔비디아처럼 도전할 만한 기업들이 나오려면 어떤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아주 먼 얘기일 수도 있지만 생각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엔비디아 도전은 지금 이미 저희가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AI는 우리가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우리의 경쟁력을 속도의 싸움이기 때문에 확보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저희 회사는 이제 AI 컴퓨팅 지금 인프라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 센터양 그 칩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개발하는 그 AI 반도체는 엔비디아 등 이제 기존에 있던 어떤 GPU와 설계의 패러다임이 상당히 이제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역대로 많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과 도전 과제가 있지만, 그 세그먼트, 지금 이제 더 효율적이고 아주 AI에 가장 최적화된 그런 이제 반도체 영역에서는 그 세그먼트에서는 우리가 글로벌 리더십을 빠르게 확보하고 그 세그먼트의 생태계를 우리가 이제 확장해 나가는 게 저희 회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이제 전략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그 생태계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 국내 산업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금 산업 전략이 이제 서브레인 AI인데요. 서브레인 AI에 대해서 또 우려하는 바도 있지만 우리의 이제 강점이라고 하면 모든 그 서브레인 AI에 들어가는 컴포넌트를 우리가 풀스택으로 이제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의 어떤 이제 장점으로, 물론 각 영역들의 우리의 리소스가 좀 부족하고 이제 그런 이제 우려들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풀스택을 잘 이제 종합적인 솔루션을 개발해서 이거를 글로벌 플랫폼과 에코시스템에 반드시 이제 잘 엮어서 마치 우리 컨텐츠 산업들이 글로벌로 뻗어나가듯이 이게 이제 글로벌한 플랫폼들과 이제 잘 엮여서 이제 모든 지금 모든 나라들이 추구하는 그런 서브레인 AI에 우리가 동반자와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우리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고성능 AI 반도체를 개발할 수 있는 국가적인 단위에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미국을 제외하면 지금 이제 한국하고 중국밖에 없고요. 아시다시피 중국은 아무래도 지금 강한 제재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챌린지가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 지금 전력 투구를 해서 여기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조준희 회장님, 어쨌든 AI 관련된 기업들 제일 많이 만나고 오셨을 것 같고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기업계 시각에서 우리나라 AI 현재 수준, 또 이제 세그먼트별로 좀 레벨 차이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보시는지 말씀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만났던 기업들 포함해서 AI 관련 기업들이 최근에 제일 주된 관심사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AI 컴퓨팅 파워를 넓히고 있는 거, 그 다음에 한국형 월드베스트 레벨 모델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아까 말한 대로 버티칼 쪽으로 확산돼서 한국의 제조 중심의 훌륭한 그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용 LML, 피지컬 AI LML 하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놓치서도 안 되는 게 지금 수익성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 지금 AI를 하는 기업 중에 흑자를 내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지금 어떤 문제에 직면했냐면 그 AI 인력은 보통 최소 한
7, 8천만 원씩 연봉 그 이상도 더 많고요. 그렇게 뽑고서 실제 AI 대상이 되는 고객과 공공에서는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그 대가를 받는다는 점, 또는 LML을 대가로 받고 파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오픈 AI 같은 데 월정형으로 다 받고 웬만한 데 다 받지만 산업용 LML까지 대가를 안 받고 팔아서 지금 대표적인 우리 쪽 그 AI의 매출이 몇백억씩 나는 회사들이 다 SI 위주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중심이 아닌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익 내는 데가 없다는 점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협회에서는 AI 대가 기준 산정, 또 AI 그 LML 등 플랫폼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고객들한테 가이드라인 같은 걸 빨리 만들고 있고요. 또 그걸 또 다른 식으로 곧바를 거는 아까 우리 백 대표님 얘기했지만 풀스택으로 납품하면서 부가가치를 더 올리고, 그 올린 것들은 풀스택에 있는 각각의 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쉐어하는 뭐 이런 모델까지 좀 고려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공통적인 질문 한 번씩 드려볼게요. 이제 참석하신 패널분들이 생각하는 한국형 AI가 뭔가 좀 정의를 좀 내려봐 주시고, 또 이게 어느 부분이 또 포인트가 어느 쪽이 더 강조돼야 될 건지,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하고 발전시켜야 더 좋은 모델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각자 한 분씩 의견 듣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소버린 AI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거를 목표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이 다르실 텐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게 예를 들면 외산 모델보다 안 좋은 모델이지만 국내에서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그냥 사용을 하자, 이런 식의 쇄구로 가는 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AI 모델이라는 게 그냥 모델 AI 산업 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 여러 분야의 스프레드가 돼야 되는데, 이제 모델 자체가 퀄리티가 나쁘면은 전체 산업의 경영력을 다 깎아먹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국내의 소버린 AI의 목표라고 하면은 그래도 적어도 외산 오픈소스 모델보다는 더 좋은 성능이 나오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탑 수준의 모델을 한국에서 내재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타겟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미국 기업들을 보면은 많은 기업들이 가장 이제 소타 모델은 본인들이 폐쇄형으로 가지고 있고, 이제 한 단계 떨어지는 모델들을 오픈으로 공개하는 전략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픈 AI 얼마 전에 GPT OSS 모델을 봐도 그렇죠. 당연히 AI 모델이 실제 사업화가 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기업들이 폐쇄형 전략으로 갈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고요. 그나마 오픈소스 모델을 많이 만드는 곳이 중국 기업들인데, 현실적으로 한국 회사에서 중국 기업 LLM을 가져와서 우리가 AI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마저도 언제든지 AI 생태계가 충분히 확장돼서 이제 수익성을 얻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정부 주도로 오픈소스 모델 다 막아버리고 폐쇄형으로 갈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러려면 이제 한국에게 선택지가 3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미국 기업들 API 그냥 불러 쓰자. 두 번째는 오픈소스들이 비록 몇 년 퀄리티가 떨어지지만은 그걸 그냥 가지고 AX를 하자. 세 번째는 한국에서 더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한국의 AX를 하자. 그래서 한국의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세 번째가 우리의 선택지일 수밖에 없고, 그 관점에서 소버린 AI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외국 기업들이 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그들보다 잘 만든 법을 생각해 봐야 된다. 쉽게 말씀드려서 예를 들면 엔비디아 GPU 그냥 사와서 DGX 서버 사와서 소프트웨어도 그냥 엔비디아 제공하는 거 받아온 다음에 라마 아키텍처 똑같이 가져와서 그냥 레이어 몇 개 늘리고 거기다가 데이터를 부으면은 라마보다 좋은 모델이 나올 것이냐. 100% 안 좋은 모델이 나옵니다. 그게 우리 소버린 AI 타겟일 수는 없고, 뉴딜을 만들어서 더 좋은 걸 만들려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결국 모델장에서도 뭔가 이노베이션을 해야 되고, 알고리즘에서도 뭔가 이노베이션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들을 실제로 실행하려고 하면은 그 밑에 실제로 소프트웨어로 구현해서 뭐 GPU 수천 장, 수만 장 스케일에서 학습하는 그런 기술들이 종합적으로 한국에 갖춰져 있어야만 진짜 소버린 AI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 회사도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컴포넌트를 담당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상황에서 막 수만 장을 받아서 새로운 아키텍처를 하기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 구조로 좀 되어 있긴 해요, 지금 한국형 AI. 근데 좀 롱텀으로 본다면 좀 한국형 AI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일단 생각할 건 당연히 처음부터 저는 좀 넥스트 기술을 타겟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LLM으로 시작하지만 다음에 올 어떤 AI 기술과 그 다음에
그런 그 적용 현장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새로운 어떤 모달리티나 이런 것들 당연히 실험을 많이 하고 그 부분에서 이제 그 현재 LLM을 좀 다른 그런 여러 가지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LLM을 만들어야 된다. 아직까지 이제 대국민 서비스는 많이 AI가 하고 있지만 산업 현장은 훨씬 더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DX조차 되어 있지 않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AI 강국으로 간다고 하면 여러 가지 원천 기술들도 있지만 그런 현장에서의 활용과 그걸 통해서 실제 얼만큼의 사업적으로 산업적으로 발전과 매출 성장까지 이어지느냐까지 본다면 그런 그 산업 현장과 결합된 AI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통적으로 제조나 유통이나 또 가장 요즘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문화 콘텐츠 영역 이런 쪽은 기본적으로 원래 데이터도 많고 또 그런 해외 진출 어떤 판로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잘하고 있는 사업적인 도메인적인 노하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량과 같이 AI가 결합이 되어야지만 결국 지속적으로 AI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독자 모델을 만들더라도 실제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처음에 데이터를 넣을 때부터 그런 데이터들이 같이 고려돼서 들어가야지만 기존의 LLM이 할 수 없는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있는 LLM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앞에서 어떤 다음 기술에 대한 고려를 당연히 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늦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게 결국은 계속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글로벌하게 시장 경쟁력도 가질 수 있는 그런 AI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을 지금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자원과 전략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사업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어떤 가격 경쟁력이나 실제 어떤 시장 경쟁력을 갖기 위한 전략들도 같이 고려가 되면 훨씬 더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그게 실제 사업적으로 매출과 이어져서 지속적으로 LLM을 개발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되는 게 저는 소버린 AI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소버린 AI는 모든 나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은 그 AI는 지금 그냥 일개의 요소 기술이 아니라 우리 전체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의 배경과는 지금 AI 혁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AI에 대한 기술은 모든 나라들이 최대한 어떻게 여기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나가고 이 AI에서 어떻게 보면 더 주도적인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사실은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이제 추구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 한국에서의 우리 서브린 AI는 저는 반드시 이제 풀스택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델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중간에 들어가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이르기까지 이제 전체 스택을 우리가 다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개발하는 이 모든 영역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자국 내의 우리의 어떤 영토를 지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게 글로벌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더 글로벌 표준화시키고 글로벌 생태계의 경쟁력을 갖춘 이제 우리가 풀스택을 개발할지가 우리의 목표로 잡혀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델은 모델대로 우리가 글로벌한 경쟁력을 이제 내수시장을 지키기 위한 모델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과 글로벌 호환성을 갖춘 그런 또 우리의 어떤 특수함을 또 살릴 부분 살리고 반드시 글로벌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솔루션이 또 우리 국내에서는 이 풀스택의 협력과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더 좀 속도를 내고 어떻게 보면 더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이게 각각 이제 분산된 방식으로 전개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이제 시너지 내는 방향으로 우리가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정의하는 서브린 AI는 다른 어떤 국가들마다 다 자기의 역량에 맞춰서 서브린 AI를 진행을 하겠지만 훨씬 더 우리는 좀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그런 서브린 AI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회장님은 이제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는 AI 접목해서 굉장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신 분야 있으면 좀 말씀을 주시고요. 제가 이제 산업회장이기 때문에 이제 산업적인 접근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여러분들
제가 발표를 아까 했기 때문에 그 빠진 부분 중에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한국형 LML이든 뭐 미국 빅테크 LML이든 물어봐가지고 태국에 2박 3일을 뭐 언제 가려고 하는데 그 항공권, 그 다음에 맛집, 호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계획을 짜줘. 그럼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랬다 봤을 때 여기서 또 출발하는데 한국은 지금까지 그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그 호텔은 어디 가고 항공은 어디 가고 그다음에 맛집은 어디 가고 그다음에 놀이시설은 어디 가고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그 비껴갔는데 이 언어 모델은 전부 풀어서 에이전트로 표시돼서 에이전트를 누르면 거기서 다 모든 게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차의 경우는 일단 첫째는 한국형 LML을 밀어야 된다. 안 되면 미국 빅테크에 에이전트를 많이 붙여야 된다. 서비스라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그리고도 안 되면 저작권을 강화해서 한국의 컨텐츠를 사용한 거를 톡톡이 빅테크가 대가를 지불하게 한다는 그런 마지막 전략까지 가야 된다는 게 국가의 정책이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나라 그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나 단일 서비스 업체들도 빨리 에이전트를 해서 한국형이든 미국 빅테크든 붙여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시장이 있고 두 번째는 워낙 제조나 강한 우리 그 산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산업, 제조, 뭐 국방, 그 다음에 뭐 조선 뭐 많잖아요. 그런데 데이터를 활용한 그 산업용 특화 LML 플러스 알파로 수출 산업까지 그다음에 풀 패키지로 만들어 보겠다는 그 투트랙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를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연스럽게 질문 방향을 이제 정부 쪽으로 좀 돌려보는데요. 지금 시점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제 각자 회사의 것일 수도 있고 주변에 이제 보신 것들도 있을 테니까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컨트롤 타워에서 우선 전략적인 목표를 매우 이제 우리가 높게 설정을 해야 되고 지금 우리 특히 이 AI는 기본적으로 생태계 자체가 혁신 생태계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과감하게 우리가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정부에서 그런 관점에서 과감하게 속도감 있는 지원과 그런 정책의 실현이 이제 매우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축에서는 결국 AI도 그렇고 결국 이게 인재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많은 인재들이 더욱더 이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여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 그 각각의 AI 아젠다의 전략적 목표를 사실은 높게 잡아야 우리가 그런 우수한 인재들을 그 산업에 이제 유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우수한 인재들이 AI 산업에 좀 집중적으로 지금 이제 들어가서 그 혁신이 뭐 AI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산업 전방으로 빨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정부가 좀 지금 그렇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고 속도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같이 특히 이제 창작 분야에서 AI 하는 회사들은 AI 수용도를 높이는 데도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AI 결과물이 어떤 거에 저촉되진 않냐, 뭐 저작권에 위반되는 건 아니냐, 여기에 학습한 학습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쓸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규제나 이런 것들이 먼저 작동을 하게 되면 사실은 쓰기도 전에 먼저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부가 좀 더 법적으로 좀 규제 완화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기술 개발 다 하고 나서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빅테크들이랑 우리가 가격 경쟁을 해야 되고 다양한 서비스 경쟁을 해야 되는데 서비스를 실제로 고객한테 핏하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 게임도 그렇지만 어플리케이션도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은 성공하기가 더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딱 맞는, 고객에게 딱 맞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한 번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시도들을 많이 해야 되고 어떨 때는 API 형태로, 어떨 때는 툴의 형태로, 어떨 때는 이런 UX로 저런 UX로 다양한 실험들을 해보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결국 서비스를 했는데
마진이 거의 남지 않는, 뭐 기술 투자 비용은 둘째치고 실제 운영하는 비용도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빅테크들도 대부분 다 지금 적자를 보고 글로벌하게 어떤 선점하는 전략들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서 뛰어들어서 경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바우처 지원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시범 사업들 이런 걸 통해서 대국민 서비스를 잘 할 수 있게 거기까지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AI 고속도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에서 요즘 이제 기업들에게 인프라 지원, 컴퓨팅 지원을 되게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가 소버린 AI를 잘 하려고 하면 언젠가 이제 민간에 자립을 해야 되는데, 자립을 하려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조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결국은 AI의 ROI 수익성을 맞추는 게 결국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정부의 정책이 지금은 좀 R에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I에 대한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는 노력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이 제도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뭐 해외 데이터 센터를 가보면 요새 올해 들어서 특히 많은 데이터 센터들의 최고의 화두가 인프라 이게 모델 서비스 비용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 못지않게 좀 기업들이 이 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에 인센티브를 주면 좋겠다. 저희도 실제로 모델 개발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은 그 안에서 우리 비용을 절감해야 되는데 뭔가 여기에 좀 새로운 기술을 시도해 봐야 되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회사에서 말을 잘 못 꺼냅니다. 왜냐하면 모델 개발하시는 분들은 우리 빨리 모델 개발해야 되는데 그냥 돈을 펑펑 써서라도 엔비디아 GPU 써서 그냥 해야지. 괜히 새로운 거 도전해서 우리 리스크를 질 수 없어. 라고 하니까 이제 회사 안에서도 그런 비용을 줄이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잘 힘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좀 뭐 비용을 줄이는데 뭐 바우처로 뭐 주거나 인센티브로 주거나 그런 게 같이 있으면은 기업들도 좀 그런 시도를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형 AI라는 게 소버린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봤을 때 정부 쪽 컨트롤 타워는 어느 때보다도 준비가 잘 돼 있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지금 AI 시대에 제일 중요한 거는 속도다. 우리 백 대표님 말씀해 주셨고 관련해서 인력 양성, 주변 생태계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요소 기술을 다 풀스택으로 해볼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 이걸 잘 써서 한국형 AI를 만들면 되겠다.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좀 정부에서 좀 없어주셨으면 좋겠고 각 기업들은 일단은 수익성 확보는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 정도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또 정돈이 되는 건 아니고. 아무튼 오늘 짧은 시간 동안 모든 얘기를 할 수는 없었지만 또 조금이라도 인사이트가 여러분들에게 갔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나눈 얘기들이 실제 정부 정책에도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도 잘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